여러분들의 주식 계좌 어떠신가요? 제 주식 계좌 박살났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오랜 시간 동안 왜 이렇게 하락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데이터적으로 좀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닥과 코스피가 정배열이 지금 어느 정도 남아있는가라는 걸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1652개 종목 중에 51개만 정배열입니다. 1.92%. 처참합니다. 너무나 처참하죠. 코스피는 2.87%, 코스닥은 1.49%입니다. 이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심각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 보여드릴게요. 코스닥이 5월 말부터 거래대금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 평균이 한 15조, 16조 됐는데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5월 16일날 16조, 5월 평균 15조, 6월 10조, 7월엔 6조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코스닥에 돈줄이 안 들어오니 반등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유망 종목을 들고 있다, 주성 엔지니어링부터 시작해서 종목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여기가 저점이겠지 라고 물타고 했지만 반등이 없으셨던 분들, 코스닥의 돈줄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손절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데이터, 지금 외국인 수급이 얼마 들어왔는지, 기관 수급이 얼마 들어왔는지를 확인을 항상 하실 겁니다. 근데 충격적입니다. 외국인이 강매수로 했던 종목들이 오히려 차트가 약세입니다. 하락이 더 많다는 얘기죠. 9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기관 매수와 쌍끌이를 했던 상황들이 오히려 차트 약세가 조금 덜했다라는 걸 데이터 분석으로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제가 매일 2,500 종목을 분석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잠깐 어떤 건지를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여러분들 SK 하이닉스하고 그 코스피 차트 모양하고 똑같은 거 아시죠? 결과적으로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실적이 전 세계 1위입니다. 하지만 하락을 하고 있죠. 이유는 하나죠. 미국 증시에서 이 루머나 찌라시를 좀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런 거죠. 야, 실적이 좋으면 다음번에 실적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실적 또 낼 수 있어? 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루머는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AI가 출시가 됐으니까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이제 별 볼 일 없을 거야.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개박살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약간 그런 흐름 쪽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나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뻔히 좋을 건 알고 있지만 피크 아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레버러지죠. 레버러지의 가장 큰 문제는 물론 2배가 오를 수 있고 하락할 수 있지만, 이게 투자라는 게 장기 투자 금액을 담아둬야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레버러지가 우리나라에 등장을 하면서 단기 방향성, 도박장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7월 7일 날 코스피 신용융자 잔고가 사상 최대치까지 붙었습니다. 개인 빚으로 받아냈다는 거죠. 이게 또 떨어지고 나면 강제 청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의 변동성과 불안이 계속 된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또 오늘이죠. 또 트럼프가 휴전은 끝났다. 그 새끼는 헛소리 존나 합니다. 진짜 저 패고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손절을 좀 했습니다. 손절 진짜 저 안 하거든요. 손절을 해서 그나마 제가 조금 좋은 종목인 대한항공을 들어갔는데, 트럼프 이 새끼 때문에 오늘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반등을 했습니다.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종목 중에 1.92%의 확률로 가진, 제가 데이터로 확인한 정배열이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이제 손절한 금액으로 반도체 안 들어가고 들어갔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잘 버티더라고요. 차라리 반도체 하락한 거 줍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는데, 지금 상태는 좀 기업의 펀더멘탈 실적 이런 거 다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실 심텍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들어갔으면 또 물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를 사고 싶다, 손절한 금액으로 나는 수익을 어떻게 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하루 안에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며칠간 나눠서 매수를 하셔야, 조금씩 매수를 하셔야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이 나지. 그리고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그 반등이 진짜 반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코스닥에는 현재 돈이 없습니다. 15조가 왔다 갔다 했던 건데 지금 6조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코스피탁에 문제가 지금 있다는 거죠. 코스닥은 기본적으로 뭐 영문, IR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 종목을 연구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근본적인 자료가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코스닥이 그렇게 30년을 보낸 거죠. 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코스닥을 살릴 것이냐 안 살릴 것이냐는 결국 정부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코스닥의 승강제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코스닥은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정부의 관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일본, 영국, 싱가포르 뭐 다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선진국들은.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해줘야 코스닥이 살아날 것이고 레버러지가 폐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긴 한데 제가 들고 있어서 없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나 좀 탈출시켜주고 없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개인의 욕심입니다. 아무쪼록 그렇고요. 근본적으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7월 10일 정도에 SK 하이닉스 ADR 상장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 루머에는 최대한 저렴하게 SK 하이닉스를 사서 기관들이 엄청 매집을 할 거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그거에 대한 성과가 지금 우리나라 국장의 방향성을 잡아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 날 미국 CPI와 그 다음에 7월 28일 날 FOMC 이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사실 금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 그래서 코스닥에 거래 대금도 들어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신용으로 산 거 아니시면 한번 버텨보시죠. 답이 없습니다. 사실 손절할 타이밍은 애진작에 지났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까지 처박을 줄 알고 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뉴스나 매스컴에서는 반도체 실적 좋다, 삼성전자 뭐 최고다 아무 의미가 없었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은 좀 저는 이제 신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도 뭐 매스컴을 계속 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이제 데이터만 보고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랩도 이제 정말 데이터적으로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더 고민을 할 생각입니다. 저도 힘듭니다. 네, 우리 으쌰으쌰해서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